엄마, 저 한국만큼은 절대 안 갈 거예요. 차라리 대학을 포기하더라도 그 나라로만은 갈 수 없어요. 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마치고 있던 그 순간 딸 미나코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뜬금없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 딸은 남편인 이케다 히로시의 극단적인 혐한 사상을 일찍부터 주입받았으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 가정에서 TV를 볼 때 한국 연예인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의 장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를 단순히 혐한 감정 하나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도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저는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나코가 저렇게 반발을 하다니 솔직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격렬히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굳이 한국이야?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한국이야말로 아이의 미래에 최적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직접 한번 알아보자. 미나코가 반발해도 좋다. 나부터 확실히 알아봐야지. 이런 의지가 제 안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쿄 변두리에 사는 47세 가정주부 이케다 미사코입니다. 남편과 고등학교 2학년 딸 미나코,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원래 중학교에서 가정 과목을 가르쳤는데 아이를 낳고 몇 해 전부터 전업주부로 전향했습니다. 제 딸 미나코는 올해 18세가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얼핏 봐서는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는 아이라서 선생님들에게는 모범생 취급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생각보다 감정 기복이 크고 특히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뚜렷한 입장을 보이는 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혐한 감정입니다. 사실 미나코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 히로시는 일본의 우익 성향 뉴스를 자주 시청하고 역사에 대해서도 일본 중심적인 시각이 강해요. 그가 자주 말하던 것이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다. 일본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 후진 나라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나코도 그런 뉘앙스에 별다른 의심 없이 물들어간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혐오나 차별 감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집안 분위기를 크게 뒤흔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우지도 못했습니다. 미나코에게까지 그런 사상이 전이된 것을 보면서도 언젠가는 아이 스스로 세상에 나가서 깨닫겠지 하고 방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나코의 진학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 여러 대학 정보를 찾아보니 전체적인 취업률이나 졸업 후 진로가 예전만 못하더군요.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는 영어는 물론이고 제2외국어 능력도 미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대학으로만 시야를 좁히기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우연히 SNS에서 한국 대학 유학 후 실리콘밸리 취업 성공기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이 켰습니다. 제가 어쩌다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려 하면 남편과 딸이 냉소적으로 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기사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대체 한국의 대학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해외 취업문이 그렇게 열려 있다는 거지? 그동안 몰랐던 세계에 대해 탐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제 남편 히로시가 워낙 보수적인 사람이라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 시간을 노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미나코 유학 문제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보다 가까운 나라 중에 글쎄 한국 쪽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을 떼자 남편 히로시는 눈살을 확 찌푸리더니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그게 말이 돼? 거긴 언어도 별로고 우리나라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물론 남편이 저렇게 나올 줄은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다던데요. K-팝이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한국 청년들은 해외 취업도 적극적으로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마디 건네자 이번에는 딸 미나코가 가세하여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한국에 간들 뭘 배우겠어요? 학비만 날리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저는 딸이 이 정도로 극단적인지 몰랐습니다.
남편 히로시가 험한 분위기를 만들기는 했어도 이토록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낼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한국을 싫어한다는 사실 자체로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미나코가 꽤나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빠가 늘 말하던 일본이 최고라는 믿음 그리고 왜곡된 정보에 물들어 있는 가능성도 있었죠. 결국 그날 밤 저는 미나코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미나코는 대놓고 엄마 그냥 다른 나라로 유학 가는 게 낫죠. 한국은 상대도 안 돼요. 라고 주장했고 저는 내가 직접 알아보기 전엔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생각보다 기회가 많을 수도 있다. 라고 대받아쳤습니다. 물론 남편은 제 편도 아니었고 대화 자체를 귀찮아했습니다. 설마 우리가 진짜 보낼 리가 있겠어? 하는 태도로 일관했거든요. 그날 분위기는 아주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SNS를 둘러보다가 한국 관련 정보를 모아둔 제일본 한국교육원 페이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본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 대학 유학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고 해서 저는 곧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딸에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미나코,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한국 유학 설명회라는데 혹시 모르잖아. 일단 한번 들어보기라도 하자. 물론 딸은 싫은 티가 역력했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저는 한국에 관심도 없고 솔직히 가기 싫어요. 하지만 전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랑 내 미래가 달려있잖니? 엄마가 생각 없이 이러는 거 아니야. 한두 시간만 같이 들어보고 별로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 결국 미나코는 모시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딸과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테마에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은 솔직히 예상 못했어요. 외국 유학 관련 부스가 쭉 늘어서 있는데 특히 한국 관련 부스 앞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각 대학별로 상담 부스가 있었고 한국인 유학생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열심히 홍보 자료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미나코가 부스 근처에 다가가자 한 대학 관계자로 보이는 한국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관심 있으셔서 오셨나요? 조금 어색했지만 저도 살짝 목례하며 답했습니다. 네, 한국 대학 유학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그러자 상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인데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고 특히 국제경영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쪽이 인기가 많아요. 한국어를 못해도 처음 1년 동안 집중 과정이 있어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으시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학생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취업이나 어학 능력은 어떤가요? 일본 학생들이 적응하기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상담해 주시는 분은 마치 대본을 읽듯 막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한국 대학들은 영어 강의를 꽤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인턴십 기회가 많다. 한국어를 배울 경우 한자를 토대로 이해하기가 일본인에게는 오히려 수월한 면이 있다. 요즘 한국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적이어서 장학금 혜택이 꽤 크다. 제 귀에는 장학금과 인턴십 기회 같은 단어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딸 아이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미나코는 여전히 곁눈질하면서 무뚝뚝하게 서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자리를 옮기는 동안 제가 딸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어때? 들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그러자 미나코가 대답했죠. 뭐 글쎄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그냥 홍보하려고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적어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던 예전 태도보다는 조금은 물러선 모습이라 저는 살짝 안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여러 한국 대학들이 돌아가며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미래산업 분야와 스타트업 진출 사례를 다루는 한 대학교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선 발표자는 젊은 교수였는데 유창한 일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요즘 4차 산업혁명, IT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현장 실무 프로젝트, 해외 기업과 연계된 인턴십, 그리고 조기 취업 연계 과정을 제공합니다. 일본 학생들도 꽤 많이 와서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성장하고 있지요.
저는 일본 학생들도 꽤 많이 온다라는 말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미나코 정도면 한국 유학이라는 선택지가 큰 모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많은 일본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더군요. 더 놀라웠던 것은 무대 스크린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들이었습니다. 한국 대학 재학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스타트업 인턴십을 수행한 뒤 졸업 후 바로 현지 취업에 성공한 사례. 한국 대학교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에 참여해 지구 반대편 파트너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 그야말로 실력 있는 학생이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어디로든 뻗어갈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알던 한국의 이미지는 전자제품 잘 만들고 음악이나 드라마가 인기 있는 정도였는데 교육과 창의성 측면에서도 이렇게 발전해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박수를 치면서 짜릿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미나코를 봤을 때 딸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영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딸 아이는 곧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엄마, 난 아직 모르겠어요. 한국에 간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히려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완강한 거절이 아닌 모르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컨벤션 센터를 나올 때쯤 미나코와 저는 한두 권의 한국 유학 가이드를 챙겨왔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딸이 조용히 그 책을 들춰보더군요.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딸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히로시와 맞닥뜨렸고 곧 또 한바탕이 벌어졌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사왔어? 혹시 한국 관련 책인 거야?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유학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정보가 많았어요. 당신도 한번 읽어보면 어때요? 남편은 콧방귀를 뀌듯 대답했습니다. 별 쓸데없는 일에 돈과 시간만 쓰는군. 미나코, 그딴 건 당장 버려라.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왜 이렇게까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걸까? 내가 뭘 큰 잘못이라도 한 걸까? 딸 미나코는 남편 편을 들듯 말없이 책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갈등을 벌이고 싶지 않아 무슨 큰일이 날 것도 아닌데 일단 생각만 해보자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인터넷으로 한국의 교육제도, 장학금, 그리고 한국 대학 출신 외국인의 취업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뒤적였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한국 학생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려는 열정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 성적 기준이나 토익 토플 준비가 활발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지만 청년 실업 문제와 고령화, 정체된 분위기에 허덕이는 게 현실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도 커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미나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충분히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일주일 뒤 예상 밖으로 미나코가 조용히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밤 11시쯤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잡지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평소 당돌하게 구는 아이가 갑자기 존댓말조로 물어오니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들어와 봐.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 미나코는 방 안 의자에 앉아 말없이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무언가 복잡한 심경이 엿보였어요. 무슨 일이니?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보여. 그러자 미나코가 천천히 입술을 뗐습니다. 저 사실 학교에서 요즘 진학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일본 대학에 간다고 해도 확실한 비전이 잘 안 보이고 영어도 자신이 없고 그런데 아빠 앞에서는 괜히 쿨한 척했지만 정말 제가 이 상태로 대학 가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늘 강한 척만 하는 딸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니 괜히 애틋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래, 엄마가 말했잖아. 다른 나라, 특히 한국 같은 곳도 알아보자고. 어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니? 미나코는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설명회 때 한국 대학 사례를 보니까 솔직히 좋긴 좋더라고요. 영어도 같이 배워서 해외 취업할 수 있다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국을 싫어했던 게 오래돼서 쉽게 마음이 안 열려요. 엄마가 아시잖아요. 아빠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한국은 우리와 다른 이상한 나라라고만 배워왔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갈등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혐한 감정이 자신을 속박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미래 걱정은 또 다른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잠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편견을 가지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미나코, 그 편견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면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까? 엄마도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 자꾸 대화해보고 실제로 보고 느끼면서 바뀌는 거야. 미나코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빠가 절대 반대할 텐데. 저는 속으로 그래, 결국 남편이 가장 큰 문제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죠. 당신 미나코가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아. 다른 나라 유학도 알아보는 중인데 한국 유학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해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자 남편은 즉시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당신 왜 그렇게 고집해? 도대체 뭐가 좋다고 그래? 나야말로 알 수가 없네. 나도 처음에는 한국이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보도 찾아보고 유학 설명회도 직접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남편은 숟가락을 탁 놓고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일본에도 좋은 대학 얼마나 많은데 왜 한국이야? 우리나라보다 못 살던 나라가 겨우 최근에 케이팝으로 뜨니까 그게 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정말 어이없었지만 그 순간 저는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당신 그렇게 말할 자격 있어요? 일본 대학이 얼마나 침체돼 있고 젊은이들 취업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관심이나 가져봤어요? 어느 나라든 배울 점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제가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평소에 저는 집안에서 갈등 일으키는 걸 싫어해 늘 물러서곤 했으니까요. 당신 정말 한국에 아이 보낼 생각이야? 남편은 눈에서 불꽃이 일듯 쏘아봤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알아보는 건 자유잖아요. 무조건 혐한 감정으로 막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주방 한 구석에서 미나코가 씁쓸한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야말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내가 반대한다고 못 막을 거면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난 책임 안 진다. 라며 역정을 냈고 저는 그럼 저와 미나코 단둘이서라도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설명회나 자료만으로는 미나코의 마음도 완전히 흔들지 못하겠다고 느꼈고 가장 확실한 건 직접 가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봄방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비행기 티켓도 성수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코는 처음엔 또 반발했습니다.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해요? 하지만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결국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말하면 엄마도 포기하실 거죠? 딸은 이런 투의 말을 던졌지만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가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출발 당일 저와 미나코는 이른 아침 비행기로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처음부터 모든 과정이 굉장히 깔끔하고 편리해 보였습니다. 엄마, 공항 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나리타 공항 못지않은 것 같아요. 미나코가 작게 감탄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이렇게 직접 보여줘야 해. 라고 생각했죠. 특히 인천공항은 곳곳에 영어 표지판이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었고 일본어 표기도 군데군데 있었기에 길 찾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딸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외국인도 많고 여러 언어가 들리네요. 확실히 국제공항 같은 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도 글로벌하게 변화하고 있잖아. 라고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단 서울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약해둔 숙소에 짐을 풀고 곧장 몇몇 대학교 캠퍼스들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연락해둔 한국 유학 담당자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교였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미나코가 엄마 여기 분위기 정말 좋다라고 감탄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건물이 섞여 있고 학생들도 옷차림이 다양하며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는 외국인 학생들이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학교 내 국제교류팀 직원분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저는 수첩을 꺼내 들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외국인 입학 전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국어 교육 과정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장학금 제도나 기숙사 시설은 어떤지, 졸업 후 해외 취업 사례는 어느 정도 있는지 직원분은 여유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외국인 장학금 비중이 높고 학점과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점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사실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기숙사 시설도 비교적 저렴했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미나코도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더군요. 설명이 끝난 뒤 학교 식당과 카페테리아를 둘러보는데 딸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와, 여기 밥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네요. 캠퍼스 분위기도 자유롭고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후에는 근처 카페에 들러 학생들 틈에 끼어 잠깐 쉬었습니다. 미나코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사실 좀 부끄러워요. 한국은 뒤떨어진 나라라는 선입견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직접 와보니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딸의 솔직한 마음 고백이 기쁘면서도 마음 한켠이 조금 아팠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에 갇혀 있었으면 이렇게 놀라가. 다음 날 저희 모녀는 서울 시내 투어를 했습니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명동, 홍대, 강남 등 핵심 지역을 돌아보았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세련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딸 미나코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는데 홍대 인근의 무인 결제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였습니다. 카운터 대신 무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일본어도 선택 가능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도쿄 중심가에도 무인 매장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처럼 일상에 완전히 파고든 느낌은 아니에요. 게다가 전철역 자동 발매기에서도 일본어가 지원되고 휴대폰 결제 시스템인 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흔했습니다. 미나코가 직접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며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광경을 보고 우와, 이런 거 생각보다 편리해 보인다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딸이 계속 놀라고 자신의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예전에 중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알게 되었던 한국인 동료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급히 연락해봤더니 마침 그분이 일본인 유학생들과 함께 교류하는 자리에 저희 모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는 서울 시내의 작은 이자카야 일본식 선술집 분위기 식당이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몇 명과 이미 한국에서 2년째 유학하고 있다는 일본인 유학생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일본인 유학생 사토 아키라 씨가 미나코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지금 이 대학교 미디어학과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데요. 한국어 처음 배울 때는 힘들었지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주변 한국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요. 무엇보다 요즘은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덩달아 자극받았죠. 사토 씨는 졸업 후에 한국 스타트업에서 12년 정도 일해본 뒤 미국 진출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일본 학생들끼리 서로 한국에서 경력을 쌓아 글로벌로 나가자는 모임까지 생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미나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왔다고 한국 친구들이 차별하거나 안 좋은 시선을 보내진 않나요? 사토 씨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전혀요. 물론 예민한 사람들은 어떤 이슈에 대해 일본의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젊은 세대들은 국제적으로 생각해요. 또 한일 관계 자체가 민감한 주제다 보니 오히려 서로 조심하면서 배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K-팝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일본 아이돌 얘기도 물어보면서 문화 교류를 재밌게 나누죠.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미나코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려서부터 아빠가 한국을 싫어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저도 한국을 무조건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 그게 과연 맞는 건지 혼란스러워요. 사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미나코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열정적인 나라예요. 공부나 취업, 문화 면에서 우리에게도 배울 점이 많죠. 혐한이든 반일이든 지레 겁먹고 만나기 전부터 배척하는 건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날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유학 생활의 애로사항, 문화 차이, 미래 비전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나코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고 드디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를 실감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늦은 시간까지 비교적 안전한 느낌이었고 승객들도 여전히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나코가 눈물을 글썽이는 겁니다. 엄마, 사실 지금 엄청 부끄러워요. 나는 한국이 싫다고 큰 소리쳤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고 공부나 직장 생활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문화도 독특하면서도 현대적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실험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딸의 그 고백에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미나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거야. 엄마도 몰랐던 게 참 많았어. 우리는 지하철 창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한국어 광고가 나오고 그 사이로 전광판에 스쳐가는 한글들을 보며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대학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야. 언어의 장벽도 극복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훨씬 많고. 미나코는 조금 울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유학하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볼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물론 아빠 히로시가 아직 큰 장애물이긴 하지만 일단 미나코가 마음의 문을 연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짧았지만 임팩트가 컸던 한국 탐방을 마치고 저희 모녀는 일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껏 들뜬 마음으로 귀국했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저희를 보자마자 잘 놀다 왔냐? 라는 뉘앙스로 비꼬았거든요. 당신 그쪽 나라 물 먹고 왔더니 기분 좋아 보이네. 미나코는 더 할 말 없지?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미나코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딸이 스스로 나서서 진지하게 말했으니까요. 아빠, 나 한국에 유학 가고 싶어요. 그냥 싫다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공부할 기회가 많아 보여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한국에? 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싶어. 영어도 집중적으로 배우고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사귀면서 앞으로 취업을 해외에서 하는 것도 꿈꾸고 싶어.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엄마가 너를 세뇌한 거야. 한국이 뭐 대단하다고. 네가 아빠 속도 모르고. 미나코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아빠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미래를 위해서 직접 선택하고 싶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굉장히 좋았어요. 남편은 분을 주체 못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딸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나코. 아빠가 쉽게 받아들이긴 힘들 거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 딸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굉장히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딸 미나코는 한국어 공부를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어 학원에 주 2회 정도 등록했고 집에서도 유튜브로 한글 강좌를 보면서 기본 문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받침 발음 때문에 고생했지만 일본어와 유사한 단어도 꽤 많아 예상보다는 빨리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코가 이렇게 의욕을 보이자 남편도 점차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우익 성향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 같았어요. 가끔 무심코 방에 들어가 보면 한국 젊은이들 취업난 같은 단어를 검색하며 역시 한국은 안 된다라는 확신을 얻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진출에 꽤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웠는지 남편은 불만을 품은 채로조차 어떤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한편으로 미나코는 한국 대학 입학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받을 내신 성적 증명서, 영어 공인 성적 토익, 토플 등 한국어 능력 시험 등등. 엄마,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만큼 체계적으로 되어 있긴 하네요. 저는 딸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설령 끝내 한국 유학이 안 되더라도 아이가 이렇게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려는 자세를 갖게 된 게 큰 변화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나코와 제가 거실에서 함께 한국어 회화 영상을 보며 공부하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죠. 아직도 포기 안 했어? 네가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으면 가서 실패해도 난 모른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더 후회인 거 몰라요?
당신이 지금껏 한국을 싫어했던 이유가 정말 잘못된 정보 때문이라면 아이의 미래까지 막을 권리는 없어요. 남편은 그저 하고 돌아섰지만 예전처럼 고함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딸이 직접 한국을 보고 느꼈다는 사실이 내심 신경 쓰이는 듯 보였어요. 혹시 진짜로 좋은 점이 있나? 하는 의구심과 자존심이 섞여 복잡한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의 책상 위에서 특이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취업시장 분석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업무 자료로 쓰는 건지 아니면 혼자 직접 찾아본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남편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시간이 흘러 미나코가 지원했던 한국 대학들로부터 합격 소식이 하나둘씩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나코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서울 소재 명문사립대 국제학부에서 장학금 50% 제공을 조건으로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뻤습니다. 미나코 축하해. 정말 해냈어. 제가 딸을 와락 안았고 미나코도 울먹이며 엄마, 나 이제 정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구나라고 감격했습니다. 저희는 그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즉시 전했습니다. 여보, 미나코가 장학금 받으며 한국 대학에 합격했어요. 영어랑 한국어를 병행하는 국제학부라는데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남편은 처음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래, 잘했네라고 말했지만 그 뒤로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은 미나코를 조용히 서재로 불러들였고 둘이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더군요. 잠시 후 미나코가 돌아오더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가 틀린 걸 수도 있다. 그래도 네가 원하면 해보라. 대신 절대 중간에 포기하진 마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고집불통인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마음 한편으론 남편도 결국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 건 맞구나 싶었습니다. 미나코가 드디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입학 절차에 맞춰 기숙사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공항까지 딸을 데려다주는 날, 남편 히로시는 끝까지 무뚝뚝했지만 막상 출국 게이트 앞에서는 딸에게 꽤나 울컥한 얼굴을 했습니다. 미나코, 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 딸은 웃으며 응, 아빠. 나 열심히 할게. 언젠가 내가 한국에서 배우고 얻은 것으로 꼭 멋진 결과 보여줄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따뜻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혐한주의자였던 딸, 그리고 그 딸을 키운 남편 역시도 이제는 비록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미나코의 결정을 응원해주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으니까요. 미나코는 한국에 도착한 뒤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바쁘게 지내면서도 가끔씩 문자나 메일로 근황을 알려주었어요. 엄마, 오늘은 한국 친구들이랑 단체 프로젝트를 했어요. 다들 서로 다른 국제 이슈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건데 제게는 영어가 아직 서툴러서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기숙사 생활도 생각보다 재밌어요. 처음 한두 달은 힘들다고 툴툴대기도 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보낸 편지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로 한국 와서 많이 깨달았어요. 여기 학생들은 취업, 해외 진출, 프로젝트, 공모전 정말 치열하게 사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자극받고 제가 더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빠가 아직 제 결정 못마땅해 하실 수도 있지만 언젠가 제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한국이란 나라에도 배울 점이 많았구나 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사실 이제는 한국이 싫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편지를 읽는 동안 남편은 슬쩍 거실을 기웃거리며 궁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차마 제게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깔끔하게 인쇄해둔 미나코의 사진이나 편지를 몰래 들여다보는 모습이 귀여웠달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분명히 값진 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일본 엄마들이 왜 요즘 한국 유학을 고려하는가? 에 대한 답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 열정과 시스템이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큰 기회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는 혐한이라는 단어가 예전처럼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과연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낫다고 할 수 있나? 라는 식의 뉘앙스를 견지하고 있지만 미나코가 보내온 사진이나 이야기들은 그 편견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딸 스스로 자기 미래를 위해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기쁘게 합니다. 차별과 편견이 아닌 실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배우는 힘.
그리고 그 힘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기쁨. 그것이 우리가 한국 유학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자 얻은 결론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제가 딸처럼 한국은 싫다, 한국은 배울 거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한 번쯤 선입견을 내려놓고 직접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저희 딸의 사례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이 열려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미사코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